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법무차관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법무차관이 이번에 무슨 차관이 말이죠? 이렇게 유명한 법무차관이 이 대한민국에 탄생되리라고 하면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법무차관의 이름이 도대체가 어디 있는가?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을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한 분이라도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용구 차관은 메모리가 딱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잡것들 분노까지 불러일으킨 법무차관의 무법적인 행태, 사설에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를 비판한다는 의미보다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23시간 만에 임명을 한 법무차관, 월성 원전 주범 혐의자, 주범 혐의가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그래서 월성 원전에 깊숙이 이렇게 변호인으로서 개입했던 바로 이러한 사람,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 그것뿐입니까? 박은정 감찰부장과의 그 방에서, 이용구 변호사 방에서 이루어졌다는 박상기 씨와의 어떤 면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하여튼 정치권에 태풍을 일으킨 분이 이용구 법무차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기고 들어왔지만 그의 과거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한 달 전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에 경찰에서 뭐 이렇게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경찰은 폭행 사건 다음 날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차관에게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 출석도 안 했다는 겁니다. 소환 거부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경찰 조사 기록도 남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이라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설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한다는 것, 이게 생각할 수나 있습니까? 이 차관도 아무 믿는 것도 없이 경찰 소환을 무시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피해 운전사에게 진술까지 들어놓고도 그걸 깔아뭉개도록 만들 정도의 작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이 정권의 권력 그룹인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지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깔아뭉갰을 수도 있다라고 이 사설자는 또 적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이용구 법무차관이라는 분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너무 심각하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실장 퇴임 직전에 저녁 자리에서 엊그제 신문에 났죠. 우리 방송에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밤 10시쯤에 자기네들이 2차 한다고 윤 총장 집 근방으로 와가지고 윤 총장을 불러낸 겁니다. 검사들과 이 법무실장 송별의 날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검사들, 그냥 검사들이 누군지는 지금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검사가 윤 총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집 바로 근방에 왔다니까 윤 총장이 나갔죠. 나갔더니 그 자리에서 윤 총장한테 조국 전 장관의 자녀 그 허위 표창장, 그건 강남에서도 돈 몇십만 원만 주면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냐 하고 주사를 부렸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예, 형이 정치하려고 구기형이 조국입니다. 구기형을 수사한 것 아니냐 하고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 만취한 상태에서 표현이 너무 거칠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에 술 깨면 얘기하자고 이렇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데려갔기 때문에, 데리고 누군가 일행 중에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괜찮았다. 더 커지진 않았다라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법무차관의 어떤 사람이란 걸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조국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이 또 결국 법무차관이 되고 징계위원이 되고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요리한 메인 쿠커가 됐습니다. 예. 대학 입시에 제출하는 위조 표창장 그거는 사기 행위죠. 위조하면 사기죠. 이걸 수십만 원에 거래한다는 거 역시 범죄 행위죠. 민변 출신 법무실장이라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오히려 그것이 법무실장의 역할에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왜 수사하느냐고, 왜 수사했냐고 윤 총장한테 따졌다는 거,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으로 들어와서 윤 총장을 내친 겁니까? 가짜 서류로 대학 가는 게 뭐가 어떠냐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에도 안 나가고. 근데 이런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이라고요? 그게 됩니까? 문 대통령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이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사설자는 그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를 한다고 이 차관을 23시간 내에 쫙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설자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아주 근사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라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평론가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잡것들아 하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이 사설자가 얘기합니다. 개혁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 인생부터 계획해라. 어? 개혁 말하기 전에 당신들 인생부터 개혁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보탤 말도 없고 아주 간단명료하다 이겁니다. 이 말 한번 이 사설자의 마지막 말을 한번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평론가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 잡것들아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 인생부터 먼저 계획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설자는 더 보탤 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설자의 제목 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인 행태. 참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 언제까지 불까요? 그러나 시간은 뚜벅뚜벅 갑니다. 벌써 오늘 8시 10분 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숨쉬고 뛰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성장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산업화시켜서 압축 성장을 시켜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놨더니 이 정권이 이걸 허물고 있습니다. 이걸 이 이상 허물지 못하게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